안녕하세요. 신세계서울병원에서 척추진료를 하고 있는 김연호입니다. 오랜만에 또 자기 어필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오신 분한테 좀 감명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두 마디 유압수를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이 뭐 다 하셔야 되는데, 메이저 병원도 몇 개 다녀오시고 이제 저희 병원도 오시고 유명하다는 병원을 많이 가보셨던 것 같아요. 유압술이 종류가 많잖아요. 전통적인 후방절개 유압술도 있고, 그 다음에 최소침습 유압술도 있고,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침습 유압술도 있고, 뭐 사측방 유압술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늘 강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저는 사측방이랑 내시경 유압술만 보통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꽤 괜찮거든요. 이제 이렇게 유압술을 열심히 알아보시다가 이게 사측방이 나쁘나 하고 오셨어요. 사측방 유압술로 하기로 하고 병원을 한 3개 정도로 줄이신 것 같아요. 저기 갤럭시의 병원, 그리고 뭐 최근에 지어진 대학병원, 고맙게도 저까지 후보군에 넣어서 이제 결정을 해주시는데, 이제 뭐 사측방 유압술이야 사실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잘하니까 뭐 기술적으로는 잘할 건데, 유압술을 하는데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압술을 할 때 전신 마취를 하는 게 더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의사 입장에서 전신 마취가 편해요. 환자분이 이제 움직이지도 않고 뭐 수술 시간이나 어떤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느긋하게 할 수 있고 하니까 좋은데, 저는 사실 전신 마취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해봤는데, 하고 나서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폐렴이 좀 왔었거든요. 실제로도 뭐 기침 가래도 많이 나고 꽤 기억이 좋지가 않고, 또 제가 치료하셨던 분들을 봐도 특히 이제 다들 연세들이 있으시니까요. 뭔가 모르게 조그맣게 이제 심장이나 폐에 좀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폐 쪽으로도.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전신 마취를 안 하고 있는데, 부위 마취로만 하고 있어요. 이제 경막의 마취나 척추 마취만 하고 있는데, 운 좋게 저희 병원만 3개 병원 중에 척추 마취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성공적으로 유압술을 2마디만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 그렇게 하나라고 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가 정말 없어요. 정말 없더라고요. 특히 사측방 유압술은 하반신 마취로 하는 데는 정말 저희밖에 없는 것 같고, 이제 내시경 유압술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신 마취로 하는 경우가 좀 여러 군데 보이긴 하는데, 왜 그러면은 다 대학병원에서 전신 마취하고 하냐면, 우선은 하반신 마취나 경막의 마취, 부위 마취는 시간에 딱 리미트가 있어요. 이 마취가 작용하는 몇 시간 동안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수술을 완벽하게 끝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수술을 정해진 시간 안에 오차없이 해야 되는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저는 그런 자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반신 마취로만 하고 있고, 최대 3마디까지는 해봤고, 2마디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3마디 마취할 때는 이제 마지막에 피부 이렇게 봉합할 때 좀 깨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이제는 3마디 유압술을 할 때는 전신 마취를 하는데, 2마디까지는 거의 무리 없이 하반신 마취로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 병원은 유압술을 어떤 종류가 됐건 2마디까지는 하반신 마취로만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뭐 몸에 문제가 없는 게, 사실 이렇게 한 지 몇 년 됐거든요. 물론 이제 사측방 유압술을 하반신 마취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희 병원의 특장점이라서. 시간이 4시간 정도 걸리면 4시간. 2마디 기준으로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확실히 좀 결과가 좋죠. 이제 전신 마취 하시고 나면은 아주 마취과 선생님들은 다 괜찮다고 하시는데, 자꾸 뭐 치매가 생긴 것 같다,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이 꽤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정말 심장 쪽에는 좀 어느 정도 무리가 가고, 또 이제 인공호흡을 하니까 폐가 내 맘대로 안 움직이니까요. 이제 폐렴이라든지 무기폐라고 해서 폐가 쪼그라드는 게 꽤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수술하시는 환자분들 보면은 전신 마취하고 나면 맨날 뭐 불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안 해도 돼가지고, 이제 가능하면 부위 마취가 좋고, 이게 약간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어떤 수술을 하든지 간에 할 수 있으면 부위 마취로만,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국소 마취, 진짜 부분만 마취하고 하는 것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좀 부끄럽지만 자랑의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병원 잘 돼야 되니까. 봄이니까 다들 이제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척추, 고관절, 무릎, 발목 이런 곳들 다 체중을 부하하는 관절들이니까 체중 조절을 이때 이렇게 좀 날씨 좋을 때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고요. 허리만 놓고 보면 허리 움직임이 없이 코어 근육을 반복해서 쓰는 걷기라든지 가볍게 뛰기라든지 수영 같은 운동들 하시면 굉장히 도움될 거예요. 사실 이런 유튜브 그런 거 안 보셔도 돼요.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수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하신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 같아요. 이게 아쉽지만 허리 쪽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100점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안 망가지도록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정보도 너무 많아서 보니까 사실 틀린 게 좀 많아요. 나오는 게 보면은. 근데 그걸 제가 또 일일이 물론 제가 몰라서 그게 틀렸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들을 보시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19세 남자면 이제 막 대학교 1, 2학년 되시는 분 중에 목이 막 3년째 아팠대요. MRI를 꼭 찍었어요. MRI 찍어도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깨끗하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자세의 문제다라고 하고 하는데 믿질 않으시는 거예요. 막 워낙 오래 아프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거든요. 본인께서는 정말 열심히 자세 관리를 했는데 뭐 4년째 아프니까 제 말이 안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바른 자세를 취해보세요 하니까 이게 영화 배우들처럼 딱 턱 당기고, 이 턱 당기는 자세라면 목이 옆에서 일자로 변하거든요. 이게 목은 C자형이 돼야 되거든요. 턱만 딱 당기고 목 만져보면 목 근육에 힘이 빡 들어가요. 이건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결국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좀 틀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부끄럽지만 구독해주시면 저희가 정보들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열심히도 만드는 좀 정확하게 좀 만들어드릴게요. 정확하게 만들어서 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좀 해주세요. 이거 구독이 너무 적어가지고 안 되고 있어.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 또 봐요.